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복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이제 원소 생성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보시면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제가 제목부터 적어볼게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원소의 생성. 여기서 봐주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분류가.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랑, 그쵸? 태양과 비슷한 별이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태양보다 큰 별, 그쵸? 질량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죠. 순서 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원시별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는 우선 적어볼게요. 원시별이 나타나게 되고 얘가 이제 주계열성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고 주계열성으로 바뀌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그쵸? 태양 정도인 별은 여기서 이제 적색 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적색 거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적색 거성.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적어볼게요. 행성상 성운. 행성상 성운이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우선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원시별과 주계열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고요. 새로운 부분은 이제 어떤 거예요? 적색 거성과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 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별 부분을 차례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적색 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적색 거성입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얘가 그쵸?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인데, 그쵸? 주계열성 중심에서 수소가 고갈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되면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층은 팽창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별이 팽창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성 원소 보시면 헬륨과 뭐가 있어요? 탄소와 수소가 행성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부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되면서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적어볼게요. 행성상 성운은 이제 수소, 그쵸?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서 바깥 부분이 되고요. 바깥 부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백색 외성 부분은 이제 중심부가 수축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색 외성 부분은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중심부가 수축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정도인 별일 때는 그쵸? 이렇게 진행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큰 별이 되겠죠? 큰 별. 큰 별일 때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원시별이 되겠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원시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별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주계열성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얘가 약간 달라요. 초거성으로 되고요. 초거성. 그 다음에는 뭐가 되나요? 초신성이 되죠. 가수 이름은 아니에요. 그쵸? 초신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단계가 어떻게 돼요?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랙홀.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이렇게 질량 정도인 별이랑 그쵸? 단계 부분을 봐주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초거성과, 그쵸? 초신성, 그쵸? 초신성. 그리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부분을 살펴주셔야 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초거성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거성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봤는데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서 다른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점점 뜨거워지면서 온도는 올라가서 무엇이 만든다는 거예요?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반응이 멈춰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철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생성 원소를 보시면 어때요? 적색 거성에서 비교해보면 적색 거성에서는 헬륨과 탄소, 수소 가볍죠. 하지만 초거성에서는 철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헬륨, 탄소, 산소는 기본적이고 뭐가 또 있나요?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규소, 황, 철. 이게 생성 원소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철이 들어갔다라는 말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신성 부분을 넘어갈게요. 초신성. 초신성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됐죠. 아까 그 초거성에서. 그래서 이러한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되면서 중심부는 계속 중심부가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의 결합인 원자 핵과 그쵸? 다시 융합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게 되는 게 초신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 원소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금, 납, 우라늄 다 무거운 거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금과 뭐가 있어요? 납과 우라늄 모두 다 무거운 원소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중성자별이 나타나게 돼요. 이쪽 부분에 정리해 볼게요. 중성자별. 중성자별의 특징을 보시면 중심부가 중성자고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심부가 중성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중심부가 중성자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블랙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 부분도 봐주시면 초신성이 폭발한 다음에 중심부가 또 수축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생성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별의 카테고리를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과 태양 정도인 별,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정리를 해주세요. 별표 드릴게요. 각각의 그쵸?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지만, 그쵸? 각각의 단계가 약간씩 변하게 되니까요. 이 단계 흐름만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원소의 순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원소가 순환이 되죠. 이렇게 원소가 순환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은하와 우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은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제가 노란 걸로 적을게요. 우리 은하는 중요하니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 은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정의 부분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은하의 구성원을 보시면 태양계를 비롯해서 별, 성운, 성단, 성간물질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태양계와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쵸? 별, 그 다음에 성운, 또 뭐로 결합되어 있어요? 성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성간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성간물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는 이제 구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별을 하나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은하에서는 구조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의 구조는 무슨 모양이에요? 중심부가 막대 구조고요. 중심부는 막대 구조고요. 막대 구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막대 끝에는 나선팔이 휘감아져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막대 나선 은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막대 나선 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선 은하다.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은하의 구조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크기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은하 크기를 보면 얘는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지름이 약 10만 광년 정도 되고요.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원반의 두께가 나와 있죠? 두께는 1000광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원반 두께는 그냥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의 위치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름은 이 정도 되고 태양계의 위치를 보시면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 적을게요. 약 3만 광년 떨어진 떨어진 나선팔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은하에서는 이제 정의와 구조, 크기도 약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나왔네요. 아무튼 우리 은하 좀 중요해요. 그래서 책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은하를 분류했는데요.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은하의 분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별 2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모양으로 나눠지게 되죠.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우선 타원 은하부터 시작할게요. 타원 은하. 얘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타원 은하를 봐주시면 얘는 나선팔이 없는 모양의 은하예요. 그쵸? 왜냐면은 타원이 뭐예요? 동그란 모양이죠. 그러니까 옆에 부분 팔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팔이 없죠. 나선팔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성간 물질이 없고요. 그쵸? 성간이 없죠. 성간 물질도 없고.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늙고 어두운 별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늙고 어두운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주시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나선 은하가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선 은하. 그래서 나선 은하에서는 이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면 얘는 이제 정상 나선 은하와 뭐가 있어요? 막대 나선 은하가 있죠? 근데 얘네 모양이, 그쵸? 나선 모양이지, 그쵸? 중심부가 나선팔로 연결되어 있는지 막대 구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신 얘는 이제 중심부도 있고 겉에 부분 나선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중심부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에 나선팔도 같이 있는 구조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성간물질이 많아요. 그쵸? 약간 비교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성간물질이 있고요. 성간물질도 있고 대신 이제 젊고 밝은 별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젊고 밝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선팔을 이루고 중심부와 해일로, 그쵸? 중심부에는 약간 어떻게 돼요? 늙은 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 은하에서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잘 봐주세요. 젊고 밝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불규칙 은하가 나옵니다. 얘는 모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그쵸? 모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양이 없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를 봐주시면 크기가 약간 작아요. 그쵸?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젊은 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젊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하의 분류를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 그쵸?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별해봤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성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성운이 나와 있죠? 성운. 성운을 봐주시면 얘는 뭐예요? 성간물질, 티끌들이 모여서 끝에 부분 보시면 뭐예요? 운이 구름운이죠? 구름처럼 모여있는 모양이 성운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얘는 어떻다? 성간물질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구름 모양을 만드는 거죠. 구름처럼 모이는 거죠. 보이는 거. 얘가 성운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운에서도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발광성운이 나옵니다. 발광성운. 그래서 발광성운을 보시면 얘는 표면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광이 빛광자죠. 그래서 빛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은 별에서 그쵸? 빛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빛광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반사성운이 나오죠. 반사성운. 반사성운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요. 얘는 이제 주위에 있는 밝은 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이름이 반사니까 주위에서 그쵸? 반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나요? 암흑성운이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암흑성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흑성운에서는 그쵸? 얘는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쵸? 얘는 약간 어둡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멀리서 오는 빛을 이렇게 차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빛을 차단하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별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이겠죠? 어둡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운에도 총 종류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상 성운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냥 뜻만 보시면 얘네 이런 성운이구나 이해는 되셨죠?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그 뒷부분 성단이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뭐예요? 성단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죠? 요거 좀 중요하니까요. 요 부분은 별표를 해드릴게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만드는 것을 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별들이 어떻게 된다? 한 곳에 밀집해 있는 별들의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별들의 집단을 성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별들의 집단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계성단, 아주 중요해요. 산계성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구상성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상성단. 얘네들을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쭉쭉쭉쭉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별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상계성단이랑 구상성단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상계성단보다 구상성단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9라고 나와 있죠. 9. 여기서 보시면 이게 원형 모양으로 공처럼 많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처럼 모여있다, 밀집해 있다. 얘는 이제 산개, 흩어지잖아요. 그쵸?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많이 모여있으니까 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별들은 어떻다? 많다. 얘는 적게 모여있다.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수십만, 수백만이라고 나와 있고, 적다 부분에서 이제 수백과 수천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계성단에서 보시면 얘를 이제 구성하는 별들을 보시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별들이 주로 어때요?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젊은 별.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주로 어떻게 돼요? 늙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늙은 별. 그 다음에 봐주시면 별의 색깔을 보면 얘는 젊은 별이기 때문에 주로 뭐예요? 푸른색의 별을 띠고 있고요. 푸른색. 얘는 늙은 별이기 때문에 주로 어때요? 붉은색 별이 띕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붉은색.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당연히 별의 온도는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별의 온도는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간물질은 얘가 더 많고요. 얘는 어때요? 구상성단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포 위치를 보시면 상계성단에서는 나선팔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상성단에서는 헤일로와 은하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헤일로와 은하에게 연결돼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계성단, 구상성단 비교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합니다, 정말.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우주의 구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뭐예요? 우주의 구조에서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나요? 은하의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은하의 분포에서 봐주시면 은하들이 어떻게 돼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은하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얘는 밀집해서 집단을 만들어요. 밀집을 해서 집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꺼번에 뭉쳐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은하의 집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노란 걸로 적을게요. 여기서는 이제 은하의 집단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이거예요. 별 2개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가장 작은 무리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 걸로 적을게요. 은하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하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여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십여 개의 어떻게 돼요? 은하로 구성된 은하의 작은 무리. 무리가 은하군이고요. 다음엔 뭐가 있어요? 은하단이 있죠? 은하단. 그래서 은하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0개 이상의 은하가 모여있는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0개 이상의 은하가 모여있는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초은하단이 나와있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은하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초은하단은 은하군과 은하단 위에 있는 것들이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은하군과 어떻게 돼요? 은하단의 그쵸?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은하단의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집단에는 은하군과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은하단과 이러한 은하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는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책에 보시면 우주의 거대 구조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엇이 결합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쵸? 초은하단과 그 다음에 은하단들이 결합한 거죠. 은하단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고 얘는 뭘 만든다는 거예요? 거품 구조를 만들게 되죠. 얘는 거품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쵸? 집단들이 어떻게 커지는지. 그래서 커지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은하군보다는 은하단이 커지죠. 그쵸? 그러면 은하단보다는 초은하단이 커지죠. 그러면 초은하단보다는 우주 거대 구조가 더 큰 구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한번 이쪽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은하군에서 은하군보다는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쵸? 은하단이 큰 거고. 그러면 은하단보다는 뭐가 커요? 초은하단이 큰 거죠. 초은하단. 그러면 초은하단보다는 뭐가 더 큰 거예요? 우주 거대 구조가 더 큰 거죠. 우주
거대 구조. 그러면 우주 거대 구조를 뭐라고 해요? 거품 구조라고 하죠. 거품 구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이쪽 부분. 그쵸? 이렇게 정리 꼭 해주세요. 요거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화학 파트로 약간 넘어오게 됩니다. 성간물질과 공유결합. 그쵸?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간물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성간물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기체와 먼지 입자들의 결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체와 먼지 입자들의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원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자 부분. 이건 좀 잘 봐주세요. 성간물질 부분에서 원자가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그쵸? 수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수소 결합이니까. 수소 어떻게 쓰나요? H라고 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헬륨. 헬륨은 어떻게 쓰죠? He2라고 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탄소는 C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O,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질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N이라고 쓰죠.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분자가 나와 있는데요. 분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분자가 나오는데, 분자에서 보시면 얘네들, 그쵸? 탄소, 수소, 질소, 산소들이 결합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자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를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상태보다 훨씬 더 어떻다는 거예요? 분자가 안정적인 거죠. 분자 상태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하죠.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봐주시면 얘네들이 하나씩 같이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수소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질소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물 분자, 그쵸? H2O,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CH4 있고요. 얘네 첨자가 숫자가 좀 크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약간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숫자를 이제 첨자 부분이 약간 작아져야 되죠. 그쵸? 분자 부분이니까 H2, O2, 그 다음에 N2, H2O, CH4, 그 다음에 NH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는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결합이 아니라 쌍으로 결합했잖아요, 원자가.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좀 잘 알고 계세요. 요거 좀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할게요.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자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에 해당되는 전자를 놓게 되면서 전자쌍을, 그쵸? 만들게 되고, 이러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결합이다. 당연히 그쵸, 안정적인 상태를 띌 수밖에 없겠죠, 원자보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 결합에서 형성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원자의 전자 배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얘는 이제 겉껍질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껍질, 그쵸? 바깥 껍질에서는 최대 2개를 뺄 수가 있고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껍질. 첫 번째에서는, 그쵸? 몇 개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2개를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는 몇 개를 빼는 거예요? 8개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하면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8개를 뺀다 해서 이러한 법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전자 배치 부분은 옥텟 규칙에 따라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8개, 그리고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유 결합 형성할 때 바깥쪽의 껍질이 전자가 8개가 배치될 때 가장 안정된 상태를 이뤄요. 그래서 얘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꼭 오택 규칙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 봐주시면 공유 결합의 종류와 결합의 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공유 결합의 종류와 결합의 세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단일 결합이 나오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나요? 단일 결합이 나오고요. 단일 결합.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그쵸? 이중 결합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중 결합 나옵니다. 이중 결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나요? 삼중 결합 나오죠. 네, 세 번째는 삼중 결합 나옵니다. 삼중 결합. 그러면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분자를 이룰 때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하는 거예요? 한 개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쌍을 한 개 공유하는 결합이에요. 공유하는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자쌍을 두 개 결합하겠죠? 얘는 전자쌍을 두 개 공유하는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은 뭐예요? 세 개 공유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전자쌍을 세 개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봐주실 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게 결합이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쵸? 삼중 결합, 단위 결합. 단위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더 크겠고,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더 크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소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만 예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수소가 있는데, 그쵸? H 플러스라고 나와 있죠, 수소는.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하나씩 결합이 돼 있는데, 그쵸? 얘네들 하나하나씩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이루게 되겠죠? 수소 분자는 바깥에 전자가 하나씩 공유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가, 그쵸? 하나하나씩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바깥에 하나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한 쌍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단일 결합이 되겠죠?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수소 어떻게 돼요? 분자로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소에서는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얘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수소가 나와 있죠. 수소. 하나씩만 정리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서는 뭐가 있어요? 얘에서는 산소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생략할게요. 얘 부분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삼중 결합에서는 질소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질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전자가 총 가운데 부분이 6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세 쌍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때는 결합에서는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더 세고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더 결합률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에 나온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은 이제 좀 별의, 그쵸? 종류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화학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부분 공유 결합, 그쵸? 꼭 정리해 주시고, 뒤에 부분 이제 공유 결합의 종류에서 단일 결합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그쵸? 삼중 결합이 조금 더 결합률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